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짧은 강의 시간입니다. 공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집단 면접에 나왔었던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이것이 위헌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안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퍼지해 놓고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공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07년도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잠깐 했었는데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정보통신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부 준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한번 주장 1, 주장 2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장 1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와 건전한 여론 형성에 효과적이므로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두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를 위촉시킬 뿐 권리 침해 방지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이를 제재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장 중에서 학생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듣고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주장을 참고해서 제3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공주교육대학교 토론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 파악하셨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이 문제가 어떤 취지에서 출제됐는지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을 때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하는가. 자,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은 국가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미쳤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회적 공감대, 마찬가지 얘기했죠. 또 개인의 노력, 모두의 공익을 대변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댓글, 무분별한 댓글을 방지할 수 있다거나, 또 요즘은 인터넷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좀 더 이런 것들이 문제 발생될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과하게 됐을 때 개인적인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 이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거꾸로 이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갖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또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한쪽 방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명제를 하든 안 하든 근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지켜야 될 태도를 지켜야 된다는 쪽에 있어서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 한번 부정적인 사례 이야기해 보았죠. 자, 두 번째,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결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했을 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가짜뉴스의 확산, 악플, 이건 막는 데 실명제가 많이 도움되겠죠. 또 교묘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창의적 방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가짜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가짜라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가짜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실이 많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경우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하지 않게끔 표현하는 부분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주교육대학교 집단 면접, 토론 면접에 대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